네,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은 영국 국빈 일정을 소환하기 위해서 다시 숨가쁜 외교전에 나섭니다. 김열수 전 성신여대 국제정치 전공 교수와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이펙 결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에 골든게이트 선언을 채택했는데 네. 이름은 거창한데 네. 어떤 내용이 핵심인 건가요? 그러니까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잖아요. 예. 그 경제협력체니까 경제협력체의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끝날 때마다 이제 선언을 해요. 성명을 발표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한 것은 이제 골든 게이트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럼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그 골든 브릿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더 이것을 더 개방해서 협력체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청정 경제가 중요하니까 수소 경제 이런 것들로 나아가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에이펙 기간에 이제 가장 카메라가 많이 시선이 쏠리는 거는 이제 정상들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봤던 게 이제 한중 정상의 만남이었는데 네네. 결국 이뤄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 대통령께서 뭐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 7번이나 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을 아마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이제 혹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조율은 해봤다 그러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일정 자체가 굉장히 빡빡했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것 말고도 IPEF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소위 말하는 저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이거 14나라 정상회의를 그 가운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이지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그 반대 시위들이 많아서 차량들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시간들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들이 다른 나라의 정상하고 회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대로 시간 맞춰서 정상회담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차원이 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근데 모양새상 중국이 이제 영내 주요 국가들 정상을 만나고 한국만 좀 빠지게 되면서 네네. 중국이 좀 의도를 갖고 그런 건가 이런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뭐 꼭 그렇다고 보지는 예. 않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제 스탠딩 미팅을 한 거죠. 한 3분 동안 에이펙에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중 관계가 잘 발전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우리 그 총리께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갔을 때 이렇게 잘 그 시진핑 예. 주석하고 이미 뭐 회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달 말에 예. 부산에서 한일 중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소면서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 외교장관 회담은 왜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하는 이유는 한일 중 정상회담을 위한 마지막 이제 의제 조율하기 위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중국의 정상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리창 총리가 이제 대표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예. 중국의 대표는 중국의 주석이 오는 게 아니라 총리가 오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일본의 총리, 중국의 총리가 같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달 말에 그게 되면은 늦어도 뭐 이달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 되면은 한일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예. 개최될 가능성이 있고, 이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해 예. 볼 수 있거든요. 가능성에 좀 운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한중일 정상회담은 제가 볼 때는 12월이든 1월이든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시진핑 주석의 그 방한 가능성도 내년 전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이번에 조금 뭐 섭섭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그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봅니다. 앞으로 뭐 터닝 포인트들이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일 가까운 분 이렇게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기시다 총리인데 네. 올해 7번 회담 이거 신기록이라고 하던데요. 네, 제가 예. 봐도 신기록이에요. 예. 아마 지금 뭐 거의 뭐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브로맨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소위 말하는 이제 김대중 오부지선은 정신에 따라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협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하고 같이 이제 셔틀 외교를 시작한 거고요. 그 셔틀 외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시작이 돼서 이제 한일 간의 리더십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이제 높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만난 것이 이제 7번째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가장 신뢰하는 분, 가장 자주 만나는 분, 신기록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예. 봐요. 사흘 연속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뭐 기시다 네. 총리는 빅데이다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양국 간의 정부 그 협의체는 뭐 100% 지금 복원된 상황이다 외교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표현을 쓰셨는데요. 예. 뭐 협의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기 안보 차원에서 협의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국회 차원에서도 이제 협의체도 있는 거고 또 경제 차원에서도 협의체도 있는 거고 그것 말고도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협의체가 거의 100% 복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일 정상. 네네. 뭐 회담 형식은 아니었지만 사진 찍으면서 10분 정도 환담을 했다 그러는데 네. 이건 공식 일정이 아니고 갑자기 좀 만든 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마 할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 회담에서 원칙과 정신과 공약이 표현이 된 그 캠프 데이비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세 나라가 합의한 것 중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한반도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면 뭔가 그 제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도화를 이룬 게 9개예요. 9개의 협의체를 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예.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지 그걸 짧은 예. 시간에 아마 얘기도 좀 하고 그랬을 겁니다. 10분이면 얘기를 깊게 나누긴 좀 힘들 수도 있을 시간이긴 한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사진 찍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예.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뭐 거의 세 나라 정상들이 현재 상태라고 하면 뭐 눈빛만 봐도 예. 서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일정을 굳이 잡아서 사진을 찍고 짧은 시간이나마 환담을 하고 이런 걸 국제사회에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겠죠? 그거 있죠. 예. 그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회담의 위상, 그것이 이제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만남 중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애플의 CEO 팀 쿡과 만난 건데요. 네네. 팀 쿡이 또 직접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팀쿡이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에이펙에 이제 부수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수행사들을 취소하면서까지 이제 우리 대통령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사실상 애플이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 이렇게 그 협력 업체들 많잖아요. 한국의 전자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상호명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애플에서 많은 그 부품들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팀쿡이 한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 업체가 없었으면 우리 애플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 한국의 그런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더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한마디를 더 붙인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우리 아버지가 예. 6.25 전쟁 때 참전용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내가 더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 곧 민생이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외교 일정을 바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팀쿡과의 이제 만남도 그렇고요. 좀 경제적인 성과는 좀 구체적인 게 있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팀쿡하고만 만난 게 아니고 GM 부사장도 만나고 또 다른 이제 화학 회사들 이제 그 에코 뭐 관련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거기 이제 회장,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 한 4분 정도 만났죠. 그래가지고 거의 1조 몇천억에 해당되는 그 투자를 이미 확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은 말 그대로 정상회담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간 기회를 이용을 해서 미국에 관련되는 CEO들한테 이런 투자를 받았다.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국제 정세에 가장 민감하고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만남이 바로 G2, 예.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인데 네네.
두 사람 만났을 때 표정만 보면 갈등이 다 풀어진 것 같은데 속내는 그렇지가 않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과연 미국을 방문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예. 방문을 하더라도 이게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국이 다 필요는 해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밉지만 예. 그래도 사실상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본이나 그 투자를 안 하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가 없어지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오히려 투자한 것을 빼버리면 중국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일정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대선이에요. 바이든 그렇군요.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금 뭐 목숨을 걸 만한 것이 내년도 대선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미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경쟁적으로 가게 되고 계속 그 대치 상태로 가게 되면 이것이 자기의 재선에 절대로 뭐 유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중동 거거든요. 문제도 복잡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각각의 이제 자국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이 이제 집합점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으로는 굉장히 온화하게 보이고 악수도 하고 웃고 그러는데 예. 속으로는 안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예. 작년도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8월 달에. 예. 그 대만 방문했을 때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동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군사적인 여러 가지 그 협의체들이 있었거든요. 그 협의체들을 다 끊었어요. 그게 아마 한 4개 내지 5개 정도 되는데 예. 그걸 한꺼번에 다 끊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충돌이 발생하거나 정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약성 진통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없어진 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대만 예. 문제고 하나는 이제 그 경제 문제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예. 이 부분은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반 정도는 뭐 합의를 했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바로 네. 그 2가지 쟁점입니다. 타이완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인데 네. 네, 그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선거 절차를 존중해야 된다. 시진핑 주석은 뭐 일단 수년간은 타이완 침공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수출 통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견이 하나도 안 좁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하나도 안 좁혀지죠. 대만 예. 문제는요.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민진당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좀 중국과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당 쪽에서는 이제 친중 쪽이죠. 거기다가 예. 이제 제3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당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친중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이제 중국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민진당보다는 국민당을 응원하고 여기에 이제 사이버로 뭘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선거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오히려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뭐 침공할 계획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의 향후 5년 그러니까 예. 지금 시진핑 3기잖아요. 3기 끝 무렵이 되면 그게 예. 아마 2027년일 겁니다. 그때쯤 되면은 아무래도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냐 그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안심을 시켜줄 목적으로 시진핑 예. 주석이 저렇게 얘기를 했고 평화 통일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 문제는 전혀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공정하게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도 예. 중국에 대해서 공정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이익을 절대로 잠식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충돌로는 가지 말자. 네네. G2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또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은 독재자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막 끝내고 그래도 예. 위기 관리,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탈동조화잖아요. 예. 그 탈동조화를 추진해 오다가 딜리스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기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두 정상이 같이 만나서 회담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독재자. 네, 독재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마 이제 그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굉장히 좀 곤란했을 것 같고 아마 미국 시민들도 좀 의아했을 거고. 계획된 돌출 발언이라고 보세요? 예, 중국에 그렇다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발을 이제 하는 예. 건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원래 표현한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고 그 공산당 일당 독재지 않느냐. 공산당 하나의 당만 있으니까 그 일당 독재의 최고 책임자가 시진핑이니까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말이 잘못됐느냐라고 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적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유권자들. 중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유권자들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렵게 만나서 악수하고 웃기까지 했는데 네네. 두 정상이 가까워지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이제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찰스 3세 대관식 이후에 첫 국빈 방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찰스 3세께서 그 킹스 스피치 그 상원에서 가서 얘기할 때도 우리 윤 대통령 부부 초청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첫 방문이죠. 이제 가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기 그 찰스 황세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찰스 3세가 초청했으니까 그분 하는데도 이제 참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환영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리고 아마 그 처칠 박물관도 아마 방문을 할 겁니다. 처칠을 이제 자기가 그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도 아마 이제 방문을 이제 해서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에 그 생생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이제 영국에서 영어 연설도 한다고 하고요. 네네. 영국 방문 마치고 나서 이동하는 곳이 의미심장합니다. 예. 프랑스 파리 가는데 이유가 예. 있겠죠. 예. 지금은 이제 28일 날이죠. 28일 날 소위 말해서 2030년 엑스포, 세계 엑스포죠. 세계 진짜 얼마 안 엑스포가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그게 이제 결정되는 날이거든요. 예. 이제 그날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두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대한민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해서 뭐 석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막한데 대통령께서 여기 가서 조금이라도 한 나라라도 이제 더 끌어와야 우리가 이제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파리에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네. 이제 파리 방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엑스포 유치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시니까 예.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제 설득하고 또 실제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하시니까 이게 한국이 거의 이제 좀 굳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외교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번에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가 자기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뒤집어서 가져온 예. 그런 사례도 역사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해서 예. 유치될 수 있도록 뭐 노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재계 총수들까지 간다고 하는데 네. 뭐 결전지 땅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열수 전 성신여대 국제정치전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